중국 시장은 뭐 또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죠? 네. 김경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리서치 센터의 김경환 팀장님. 일단 중국 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짜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언제 쉬시나 했는데 제가 보는 방송만 한 세네 개 되니까 그때 중국 가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라고 기억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갔다 오셨어요? 상해 갔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상해 갔다 왔습니다. 아,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진짜 어마어마하다. 의리의리 합디다. 사람이 요새 많이들 가시죠. 어마어마해요. 저 이번 주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증시 자체는 네. 최근에 조금 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워낙 국내 시장도 좋고 중국 내에서도 저희 뭐 K 주식 관심이 높을 정도로 이제 국장이나 이제 뭐 미국 쪽 이제 포지션이 많은 쪽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좀 빠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국내 증시 이렇게 분위기 좋고 개장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리려면 아무래도 이게 시간 관계상 빌드업을 제가 길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고 또 그냥 또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가 뭔데 뭐 그러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가 아니라 네. 텔레그램 채널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네, 네. 저희 하나 차이나라고 하는 이 중국 채널에서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이 잠겨져 있고 배경지식이 충분히 있고. 네, 이거 있으니까 거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국내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관련주라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일단 중국이 너무 침체였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제 국내 수혜 자체가 굉장히 오그라들었고 또 중국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기술 자립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간재 자본재를 만드니까 네. 또 국내 입주도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중국의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한 4, 5년 동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중국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물가라는 게 네. 국내랑 좀 비교하거나 뭐 기타 미국이나 비교하면 굉장히 작다고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의 사이클상 상대적인 건데 네. 중국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돈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PPI라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있죠. 네. 제 경험상 변하지 않는 사이클은 PPI가 중국에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든 공급이 축소가 되든 수요가 살든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국내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배터리로 시작한 뭐 리튬이라든지 네.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오늘도 좋은 뭐 화학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2분기에 보시면 뭐 철강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제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많이 축소한 상황에서 네. 이제 작년 7월부터 반내권이라고 알려진 정책인데 이것도 뭐 제 텔레그램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7월부터 이제 세게 시행을 하면서 이제 공공인 보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은 아닌데 글로벌 투자 캐펙스 사이클이나 커머디티 사이클로 보실 수는 있지만 네. 중국 내에서 가격이 오르는 업종들은 계속 국내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1분기에 중국도 지금 화학이 주도줍니다. 뭐 화섬이라든지 각종 AI 관련된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가격들이 오르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중국 건설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철강이나 또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에서 네. 계속 감축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거라서 가격 쪽에서 국내 영향이 정말 오랜만에 올해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도 너무 줄여서 그러니까 줄인 요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뭐 중국 부동산이 좋아지거나 막 10억짜리 집이 지금 6억이 됐는데 갑자기 뭐 화랑이 올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도 역시 중국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중국의 중산층들이 몇 년 동안 부채도 많이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최근에 이제 줄이는 속도 자체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중저가 소비 쪽이죠. 뭐 의류, 화장품 또 국내 이제 뭐 오리온이나 삼양 같은 기업들이 관련된 네. 중국의 어떤 소비도 이제 축소되는 것들이 멈추면서 국내 상장사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요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올해가 캐펙스 투자의 대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네. 이제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텐데 요번에 캐펙스는 기본적으로 IPO라든지 IPO 쪽에서 이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육성산업 중심으로 네. 뭐 로봇이든 항공우주든 또 이번 사이클의 뭐 반도체든 이런 기업들이 올해 자금을 크게 조달하고요. 앞으로 중국의 생산망이나 공급망에 들어가는 국내 업체들 수혜가 예. 장기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리온이 그래서 올랐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쩔어있던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관련돼서 한국의 주식들도 움직이고 있다.
근데 아까 김경환 팀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러 사이클 중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돌아섰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면 결국 우리 화학, 철강, 그다음에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일부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들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네. 관련된 뭐 수요 자체를 중국이 좌지우지했었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여전히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뭐 중국 물가가 오르는 레벨이 크다 이런 개념보다는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물가의 억제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폭망하고 건설 경기가 내려가고 공급 과잉이 심한 상황에서 밀어내기만 하거나 이제 덤핑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중국의 이런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사이클도 올해 하반기면 받아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L자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이 기존에 100이었는데 이제 20%나 이런 쪽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부분도 좀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이번 비철금속, 귀금속, 히토류 또 앞으로 이제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큰 사이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출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고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까지 또 터졌고 네. 또 중국을 벗어나기 위한 탈중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투자하려고 그러면 중국 제품을 안 살 수가 없죠. 글로벌 제조업에서 한 30-40% 차지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가격들도 캐펙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그 투자 관련재들, 자본재 또 원자재 이런 쪽도 네. 일부 중국 프리미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 섹터들을 뭐 테크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소위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장에서 여전히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 사이클에 과연 부침이 있으려면 뭐 때문에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중국의 거대 공룡들이 올해 하반기에 IPO 즉 올라온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 봤을 때 모든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부분이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티지 이런 건 반도체 업종 다 알겠는데 결국 중국의 이런 큰 공룡들이 올해 하반기에 IPO 즉 들어온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아성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냐. 그럼 이 높아진 이 주가 측면에서 먼저 떠나야 되나 아니면 아니다. 중국에 올라와도 우리가 괜찮다. 이런 믿음과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때거든요. 일단 뭐 제가 뭐 감히 뭐 아직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공룡들의 올해 대규모 리스팅 IPO 자체가 화두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가장 지금 화두화되는 거는 매일 기사가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CXMT라고 그래서 거기가 청신 아직 메모리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공개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일정도 지도 과정이라고만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2분기로 예상을 하고요. 네. 또 낸드 쪽에서 1등하고 있는 YMTC라고 해서 양쯔 메모리가 아마도 하반기 정도 일정으로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MTC도 비상장이에요? 네,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이미 익히 좀 알려진 뭐 화홍반도체, SMIC 이런 이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미 1차적으로 예전에 상장한 거고요. 네. 소위 말해 이제 HBM을 뭐 만든다 만다 뭐 이제 얘기가 많은 그 증설 부담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는 뭐 CSMT인데 저는 CSMT가 당연히 대장주고 올해 들어서 중국의 모든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메모리사들이 다 올립니다. 홍콩에 올리든 상해 과창판에 올리기 때문에 올해 중국 부동산 반도체 어떤 주가 메리트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판에 들어오는 데서 얘네가 얼마나 해줄 거냐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올해 중국의 IPO 시장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정교하게 정부가 디자인한 이제 그러니까 걸러서 일단 키울 애들 또 스타트업들 또 혹은 1등 준데 리스팅이 안 된 기업들을 정교하게 이제 정부가 판을 짜고요. 네. 예전처럼 보조금을 남발할 수도 없고 돈도 없는 지방정부 상황에서 보면 이제 시장의 자금을 활용해서 IPO 시장을 이번에 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IPO 화랑은 단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후행해서 오르는 증자라든지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정부가 이제 육성산업 자체를 IPO를 통해서 투영시키겠다는 거고 이걸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보험사,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사를 통해서 하단을 또 받추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4분기는 GPU, 올해 1분기는 항공우주와 뭐 AI 모델 업체들, 그리고 이제 2분기는 앞서 말씀드린 CSMT 같은 이제 메모리나 반도체 업체들, 또 하반기에는 피지컬 AI 관련된 또 혹은 상반기에 또 로봇 업체들. 그러니까 올리는 업체들이 당장 저희 입장에서 뭐 이렇게 경쟁사죠. 근데 이 생태계를 이번에 육성하는 방식이 올해 풀링한 자금들을 가지고 내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투자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IPO를 어떻게 올려서
반도체들 올리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네. 무엇보다 저희가 2분기부터는 메모리사들 얘기도 상당히 팔로우를 좀 기민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스무스하면 우리 지수는 크게 오를 것 같고 이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진짜로 주도주가 주춤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 4월 달에 베이징에서 또 미중과 미중 간의 정상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조금도 안 돼. 재정도 없어. 그런데 시장에는 띄워야 돼. 여기서 미국이 다 억누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제스처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 같은 기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당연히 만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백악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제재의 요인도 있었지만 히토류나 이런 생산망에 대해서 중국을 조금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술적인 휴전은 서로 반도체랑 히토를 하나씩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연장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조금 냅둬주는 형태로 흘러갈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올해 이제 창신 메모리 아까 CXMT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관련해서 조금 일부 성과가 있거나 HBM 관련해서 어떤 스케줄이 좀 나온다면 중간 선거 앞두고 또 히토류를 가진 중국이 좀 도발할 수도 있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은 평화의 연장. 하지만 새로운 건 없고요. 관세나 이런 것들 유예시키고 계속 히토류나 반도체 관련해서 양측이 좀 모호하게 갈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히토를 무기로 전체적으로 그냥 현재 형태,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 그러니까 수뇌부는 계속 그냥 좋은 척을 하고 또 실무에서는 조금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수입 과정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미중 간에서 어떤 이슈들은 네. 상반기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갈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네. 괜찮을 친구들이 그 정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IPO 시장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해외 주식의 90% 이상이 당연히 미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깜짝 놀란 게 중국 비중 자체가 3% 이내로 지금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때 30-40%였던 중국 주식 비중이 3%까지 3% 이내까지 줄었습니다. 뭐 지난 4, 5년 동안 중국이 했던 것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DM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셨고 다들 기민하게 이제 그쪽 투자하신 거라서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 실물단에서 보면 중국과 경쟁을 하거나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뭐 중국 주식을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이번 사이클이 27년까지 좋기 때문에 또 실적 장세가 원래 좀 없는 나라인데 생겨서도 있지만 중국 기업의 미래 베팅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일부 해칭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속속 조선이나 제약 또 뭐 방산 또 로봇 여러 분야에서 사실 중국 내에서도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굳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혹은 저희가 신흥국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중국 비중이 과도하게 좀 낮은 것도 사실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중국이 물가가 오르고 실적이 오르고 이런 캐펙 사이클이 있으니 일부 3%대 이내 이런 비중 자체는 조금 이제 미국 주식도 많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경쟁력 대비 과도하게 좀 낮은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사이클을 네, 좀 네. 보고 있어서 좀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생태계가 너무 괜찮고 또 이번에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장세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펼쳐지니 일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중국의 테크나 에너지, 친환경 AI 관련 기업들을 항생테크든 CSI 300이든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 좋겠죠. 하지만 모든 쏠륨은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김경환 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주식에 대해서 국내 주식으로 해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국내 반도체 외에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의 해칭 네. 차원에서 중국 산업을 보자. 네. 라는 말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중국 투자가 네. 비중이 매우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대부분 다 굳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저희도 이제 70명 센터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애널들이 중국 얘기 없이 지금 뭔가 자료를 쓰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이제 뭐 그 기업을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사이클이 중국이 저마진 사이클 좀 지나가고 있고 선두 기업들의 경우는 꽤 신흥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니 인도 같은 내수 시장이 이제 큰 그 시장을 또 베팅하는 것도 해칭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딱 맞닿아서 경쟁하고 있고 쫓아오는 기업들 혹은 이미 초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일부는 이제 아주 뭐 어떤 특정 테마라기보다는 전체 중국의 선두 기업들은 좀 베팅해 보실 만하고 그런 기업들이 주로 제조업이나
그런 중간재 자본재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반도체가 뭐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보시면서. CES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중국의 로봇이 전 세계를 이미 호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아트라스 이거 장품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더 잘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로봇, 전기차 뭐 어떤 특정 테마만 완전히 너무 소위 말해 몰빵하기보다는 중국의 제조업이 무섭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 제약바이오, 또 방산, 또 이런 피지컬 AI 관련된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또 훌륭해서 네. 전체적으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골고루 보시려면 뭐 네. 중국의 심천의 뭐 차이넥스트 지수라든지 또 CSI 300 지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해칭 측면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데 2027년까지는 네. 중국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이라서 아, 좀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도 올해 상반기에 좀 비중 확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해외 주식에서 3%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감이 뭐 엄청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국내에서 한 10%대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컨빅션 콜인데. 이렇게 그냥 그 전에 쭉 말씀해 주신 것과 온도를 제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뒷받침은 제 채널에서 네. 이제 계속 팔로업 드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이제 중국 투자할 때도 변수긴 하지만 이제 환 측면에서도 사실은 또 중국 위안화가 계속 강세죠. 네. 네. 올해도 강세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차이나 네. 텔레그램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이제 전략을 글로벌로 한번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